네, 내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만남은 11년 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큰데요. 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관전 포인트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하루 앞서서 평양에 도착한 선발대가 현지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내왔는데 일단 교수님 좀 어떻게 오셨나요? 지금 이제 지난 9월 9일 날 북한에서 광화국 창건, 소위 말해서 70전 이래가지고 아주 거대한 행사를 치렀지요. 네. 그 이후에 불과 지금은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우리는 선발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평양 시내는 상당히 좀 차분한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이 선발대가 육로를 갔잖아요. 예. 한 200km 이랬는데 좀 뭘까 이 교통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시속 한 60km 이상 달리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지난 2000년 평양 정상회담 또 2007년 평양 정상회담 이거 비교해 볼 때 그때보다 상당히 차분했는데 아마 오늘부터 이렇게 이 평양에 적어도 한 작게는 10만 많게는 한 30만 이렇게 환영 인파들이 모여들지 않겠냐. 그렇다면 아마 지금부터 상당히 분주하고 내일 우리 대통령께서 이 평양 순환공항에 한 10시 이렇게 도착되면은 그때부터 북한 이 전 지역에 환영의 이런 목소리, 이 열렬한 목소리 이것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내일부터의 장면을 좀 미리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큰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환영 행사장에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시에 김정일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직접 순환공에 나왔지요. 또 두 번째로 남북 관계는 항상 상호주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분계선을 넘는 거기에 나가가지고 영접을 했지요. 특히나 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신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또 그리고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가래 따뜻하게 맞이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직접 순환공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빈말,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순환공에 직접 영접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직접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생중계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렇죠. 직접 영접하는 뿐만 아니고 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이설주 여사 또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사적인 이 사건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 보면은 아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선발대 가가지고 제1보로 알려한 것이 뭡니까? 이런 이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중요한 회담 또 중요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생중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겠지요. 네. 이번에 이제 의제가 남북 관계 비핵화 또 군사적 긴장 완화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이 비핵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비핵화 이것은 뭡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한반도에 핵과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 이것이 출범이고 출국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번에 구호가 뭡니까? 평화, 새로운 미래 아닙니까? 그 속에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 새로운 미래가 쉽지 않겠지요. 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북미 관계 복원이 있는데 이게 복원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진전된 비핵화에 대한 선행 조치 또는 구두 약속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번에 비핵화가 세계의
어제 중에서도 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좀 더 두 정상이 그 전과는 다르게 직접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대화를 할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각오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행사성보다도 대화, 신뢰 구축을 위해서 대화, 실제적인 대화에 방점을 두겠다. 예. 이렇게 상당히 강조를 했죠. 네, 그런 네. 차원 봤을 때 이번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때론 이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때론 우리의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뭐 때론 과거의 국제사회에서 비핵화의 과정에서 경험적 사례 이것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 의미 있는 결실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이고 진전된 대화로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비핵화라는 의제가 남북 정상회담 의제 테이블에 오르는 것 이 자체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 핵 문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의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의제다. 줄기차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제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핵심적인 의제는 아니지만도 네, 네. 좀 부수적인 의제로 논의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비핵화 이 문제가 세계의 의제 중에서도 어떤가는 의제, 핵심 중의 핵심 의제로서 등장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었죠.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네. 이 남북 관계에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 또 그리고 비핵화의 진전 없으면은 미국의 대북 제재 이것이 해제 완화 어렵다. 이것을 갖다가 줄기차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득한 결과 이번에 핵심 의제로 등장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내일 저는 평양에 갑니다.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국민들께 드립니다. 저로서는 4.27 판문점 회담부터 불과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지난 14일에는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개설되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남북 간에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북미 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대화를 나누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진심을 다해 대화를 나누고 잘 다녀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한반도에 산적한 문제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비핵화 문제, 또 군사적인 긴장 완화, 네. 뭐 신뢰 구축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흉금을 털었고
좀 대화를 해보겠다. 예. 뭐 이러한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실사구시, 예. 실용주의 접근하겠다 이렇게 보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예. 진심으로 대하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회오기 마련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간접적으로 이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하나의 방향성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것이 뭐냐면 역지사지의 자세입니다. 다시 내가 이렇게 말해서 진심을 다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심을 다해서 대화를 나가겠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번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성공을 날린 것이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느라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를 서로 간접적으로 주고받는 이런 형태 되겠죠. 어떻든 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세 번째 만남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두 번째 만남에서 신뢰를 쌓았단 말입니다. 앉아 지금 이제 초면이 아니고 구면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판문점 선거 관련해 가지고 남북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비핵화 이 비핵화가 진전이 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태가 아니겠냐. 예.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이것은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부분이단 말입니다. 남북 정상간에 의지, 철학, 전략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비핵화 문제와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더 실용주의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해가지고 좋은 결실을 예. 내놓고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자. 막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제가 주요하게 다뤄질지 그리고 대화의 방점은 어디에 찍힐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두 정상이 둘째 날 만찬을 어디에서 하게 될지 평양 시민들이 좀 자주 찾는 식당에서 만찬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출범 이후에 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이 위해서 국제적인 지지와 협조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 상황에서 해외 나가면은 그 해외 갈 때마다 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 여기서 꼭 한 번씩 들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뭐 베트남 할 때도 그랬죠. 이것은 뭐냐 하니까 그 나라 국민들과 직접 다가가가지고 호흡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 평양에 가가지고 예. 평양 시민들과 직접 다가가가지고 한번 간접적인 대화를 하겠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평양 시민들이 우리 척 남측에 대한 적개심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남북한의 정상이 아주 보통 사람이 사는 보통 사람이 먹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한다면은 거기에서 결국 뭡니까? 대남 적개심이 스스로 지금 이제 해소되는 그런 하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예. 그런 것을 아마 감안했을 것도 보여주고. 근데 북측에서는 우리와 달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자주 가는 음식점이 과연 있을까? 예. 우리 흔히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옥류관, 네. 또 뭡니까? 청류관, 뭐 이런 생각인데 그건 사실은 평양의 소시민들이 자주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평양에서 중간급 이상 사는 사람들이 표를 사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옥류관, 청류관 어렵다. 그럼 어디냐? 대동강변에 있는 수산물 식당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 또 뭐냐면 이 김정은 시대 들어가지고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예. 이 뭡니까? 이 우리 그 이 밤이 있는 삶이랄까요? 저녁이 있는 삶 예. 이와 비슷하게 이런 선상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뭐 실제적으로 이런 대동강변 이런 수산물 식당 가는 건 모르겠지만 예. 일단 그와 유사한 곳에 가가지고 뭔가 양 정상이 보통 사람의 이미지 속에서 서로 이 음식을 먹으면서 평양 시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해소시키는 아마 그런 메시지를 갖는 행사를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지난번 4.27 남북정상회담 때 상당히 인상 장면으로 꼽혔던 게 이 도보다리 산책, 이 도보다리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도보다리 이 일종의 뭡니까? 산책 그리고 도보다리 벤치에서 해당. 네. 이것이 상당 부분 이 임팩트랍니까? 엄청난 우리들에게 인상을 깊게 해주지요. 그것은 뭡니까? 양정상이 그만큼 이 노공기 없지 않습니까? 이 촬영기도 이것도 잘 없잖아요. 좀 멀리서 있지만도 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단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흉금을 트는 진실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문제 해결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런 선상에 봤을 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에 대한 하나의 뭡니까? 재미랄까요? 또 아니면 그에 대한 유의미랄까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난 이 중국에 가가지고 또 그런 연출도 한번 했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오면 그런 것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일부에서는 저 이 그 숙섬 윤지 거기에서 있다. 숙섬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양 시내에서는 굉장히 멉니다. 그거는 뭐냐면 1948년도에 사김 우리 측의 김규식, 김구 선생, 북측의 김두봉, 김일성 예. 이 사김이 그 자리에서 뭐냐면 만난 그 장소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평양시에서 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또 대동강변을 따라가지고 산책한다. 좋지만 이 경호란 있단 말입니다. 좀 예. 어려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에 그 백화원 초대소에서 묵었습니다. 그때 저도 수행원으로 갔는데 거기에 백화원 초대소에 보니까 굉장히 이 건물이 잘 돼 있고 예. 또 거기에 인공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있고 또 그 주위로 해가지고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나무도 많고 또 경호하는데도 어려움도 없고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예. 아마 이 제2의 도보다리 연출한다 하면은 그 이 백화원 초대소 그 안에 그 인공호수 있는 옆에 아마 이런 그 산보를 한다든지 또는 벤치를 만들어 가지고 두 분이 역사적인 진심을 흉금을 털어놓는 네. 이런 대화 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역사적인 인상적인 장면이 또 한 번 펼쳐질지 펼쳐진다면 어디에서 펼쳐지게 될지 예상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의 관심이 김정숙 여사, 리설주 여사의 만남인데 음악이라는 매개를 토대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게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떤 그렇죠. 행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그 이 여사 예. 두 분께서 또 성악을 전공했다는 예. 공통점이 있죠. 또 그러지만 이제 이번에 만난다 하면은 구면이 되는 게 아니십니까? 지난 4.27 판문점 해당 시에 만찬시에 만났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서방 국가에서 정상회담 하면은 이런 그 이 부부 내외 이렇게 같이 이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상식처럼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북측에서는 그런 게 잘 없었단 말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런 그 이 여사 두 분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분위기 이것을 더욱더 좋게 하는 측면. 예. 또 그로 더 나아가지고 이 우리 민족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측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가 나와서 김정은 여사가 직접 한다면 거기에 목표 달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설주 여사도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수 여사를 아주 따뜻하게 잘 모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전망합니다. 이렇게 벌써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정상회담이잖아요. 글쎄요, 이번 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정상회담이 좀 정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분단 55년 만에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물론 정상회담을 통해서 화해 협력의 물꼬를 텄지요. 네. 1차 정상회담 이후 2차 정상회담 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협력에 대한 토대 함께 노력하자.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수 정권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합의는 거의 물거품이 이행은 물거품이 됐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뭡니까? 11년.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해에 그것도 번이죠. 3번이나 네. 예.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은 뭡니까? 정상회담의 정례를 떠나서
오히려 수시, 상시 정상회담의 토대 이것도 우리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것은 양 정상 간의 약속이고 또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잘 모시겠다. 이렇다면 차후에 또 서울 남측에서 정상회담 이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정상회담 정리하는 물론이고 수시, 상시 어찌 보면 셔틀 정상회담 예. 이까지도 예고하는 대목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례와 가능성을 포함한 남북 정상회담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